예, 9월 20일 수요일 장중에 5%입니다. 자, 오늘 코스닥이 더 약세고 투심들이 좀 많이 약해지신 것 같아서 장중에 좀 시황을 전달 드리겠습니다. 자, 그동안 저희가 여러 가지 이슈를 보고 8월달 미국, 중국 관련 조정을 받았고, 자, 9월달 반등 모습을 기대했지만 더 약해요. 9월달은 저는 시황을 좀 잘못 본 게 많습니다. 제 예상을 좀 했던 부분이 전체적으로 9월달에는 특히 개인들이 많고 수급 영향 많은 코스닥에서 더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상태예요. 자, 하지만 제가 보는 큰 추세, 제가 금리나 환율이나 미국, 중국 이슈를 말씀드리면서 전체적으로 올해 내내 올랐던 것들이 좀 쉬어가는 금리와 정시를 싸워가는 매크로를 중요하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가 이제 9월달 FMC가 오늘 밤에 있어요. 아주 큰 빅이슈 전이죠. 그 전체적으로 미국도 그런 거예요. 작년 워낙 많이 빠졌던 정시나 빅테크 위주로 갔던 이 성장과 정시의 흐름이 다시 금리로 가지 않을까? 자, 미국 금리가 아직 동결이 아니라 도르지 않을까? 계속 그런 흐름을 이 큰 흐름들은 빅머니는 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예상을 해야 되죠. 그래서 지금 또 괜찮게 보고 정시나 이쪽이 미리 올라온 게 아니라 미리 빠져 있습니다. 선반영돼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FMC가 오늘 말씀드렸던 점도표 같은 게 아주 크게 너무 호기시하게 나오지 않으면 선반영된 정시는 다시 또 반등을 줍니다. 기술적인 부분이나 매크로적인 스토리지 부분을 같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특히나 우리나라는 지금 개인 수급이 워낙 커졌고 영향이 커지고 있는 개인 수급이 많은 코스닥이 더 변동이 크고 더 흐름이 왔다 갔다 합니다. 오늘도 보면 약간 특징적이 있었는데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개인 수급 분석을 한 2탄 정도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이 불안하거나 추세가 기준이 안 잡히시는 분들은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여전히 큰 흐름은 오늘 FMC 이전에 저 금리와 특히 요새 근래 나왔던 유가 흐름이 자꾸 겁을 주는 거죠. 뭐 100달러 간다 그러고. 하지만 기조적인 게 아닙니다. 기조적인 게 아니고 우리나라와 이제 미국 금리가 또 다시 올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반대로 정시에 외국인들이 조금 팔고 사실 많이 파는 것도 아니죠. 근데 거기에 투심이 약해진 개인들이 더 많이 팔면서 코스닥이 좀 더 단기적으로 더 안 좋은 상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큰 주서 말씀을 드리고 이제 개인 수급 분석을 좀 말씀드릴게요. 자, 올해 초부터 저희가 예탁금이 많이 빠졌다, 이제 반등을 준다, 2차전지 ILA 관련이다 그러면서 사실은 외국인 기관들이 우리나라 장을 만든 게 별로 없습니다.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결국은 개인 수급이 2020년에 삼전을 사면서 동학 1기 만든 것처럼 개인 수급 동학 2기 분들이 2차전지, 그 다음에 지금 반도체 뭐 여러 가지 보면서 지금 흐름 만들고 있다 보는 거죠. 자, 하지만 올해 초에 40조에서 2차전지로 들어왔던 이 예탁금들이 한 57조까지 올랐어요. 40조에서 57조에서 2차전지 많이 들어갔겠죠. 결국 돈들이 들어와야지만 시장이 사는 겁니다. 90점이 있었던 거고 대장 섹터가 있었던 거죠. 자, 하지만 이게 지금 두 달 동안 50조까지 급속히 빠졌어요. 자, 7조나 빠진 겁니다. 이 돈들이 어디 갔겠습니까? 정시가 지금 좀 재미가 없죠. 8월 달에 조정을 받았고, 자, 9월 달에도 반등 모색을 기대했는데 오히려 더 빠져 있습니다. 코스닥을 잠깐 보여드릴까요? 자,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고 지금 보시면 이게 7월 말이니까 8월 달 빠졌죠. 930, 950에서 우리가 그때 엄청 저점 매수하고 막 난리 부르스 떠졌던 800, 한 60, 70 정도 됩니다. 지금 다 떨어졌어요. 오히려 9월 달은 반등이 아니라 더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때는 사실은 주도주라도 있었죠. 뭐 남들 안 좋을 때가 초전도체가 있었는데 9월 달은 사실 그런 것도 별로 없습니다. 돈이 지금 전반적으로 갈 데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들이 좋아하는 칠락팔라는 것도 안 보이다 보니까 예탁금은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캐파가 줄어드는 거죠. 자,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아까 큰 주사 마찬가지로 수급이 7월 말까지 피날레 쳤기 때문에 2차전지 고점은 올해는 돌파 못한다 하더라도 미리 빠져 있는 상태라서 등락을 본다 말씀드렸어요. 자, 8월 달에 미중 이슈로 조정이 시작됐고 9월 이후에는 신용이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자, 4월 달 조정 때나 우리 7월 달 조정 때 시종이 되게 부담됐지 않습니까? 근데 시종은 오히려 지금 9월 달부터 많이 수익 났던 사람들이 시종 매수를 줄이면서 이 대주 조건 수급 매도가 계속 나온다 말씀드렸어요. 코스닥 신용으로 빠져 있습니다. 부담이 적어요. 하지만 단타치는 미수금은 5월 달부터 4개월 내내 역사적 거래 상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단타치는 미수 자금이잖아요. 거래만 계속 왔다 갔다 샀다 팔았다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아침에 보셨겠지만 에코프로의 90만원 저점에서 반등을 주기 시작했죠. 갑자기 돈이 확 몰립니다.
이제 2차전지 에코프로 반등 주는 거 아니냐.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것도 괜찮다 보니까 아침에 우리 로보틱스 이쪽 관련도 반등을 주다가 확 밀린 게 2차전지 돈이 간 거예요. 이 풍선 내에서 뭐가 눌러버리면 딴 데 튀어나와야 되는데 딴 데는 눌리는 겁니다. 이제 그걸 제가 풍선 효과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시소 타면 하나 내리면 하나 오르죠. 근데 양쪽만 있는 게 아니라 멀티 시소는 뭐냐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2차전지, 로봇, 반도체 아니면 또 다른 쪽 이런 이 바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동시에 오를 수가 없습니다. 한두 개 오르면 딴 게 빠지게 돼 있어요. 그런 패턴으로 이 제한된 개인 수급 내에서 계속 풍선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돌아다니는 겁니다. 하지만 전체로 좀 빠지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더 약한 거고요. 자, 오늘 제가 에코프로가 상당히 간만에 큰 거래 대금을 기록했어요. 자, 코스닥이 가장 중요한 게 2차전지죠. 예전보다 분명히 위상은 줄어들었고 수급 예약은 줄어들었지만 에코프로가 제가 판단할 때는 90만원대에서 바닥을 다진 거예요. 물론 바로 반등은 주지 않고 등락되는 과정이고 여전히 물량은 맞아야 됩니다. 자, 그럼 내에서 9월달에 2차전지를 외국인이 많이 때린 거 아시죠? 많이 때렸습니다. 그 다음에 반도체도 그 다음에 또 때렸어요. 자, 로봇도 지금 반등 주다가 20일선 깨지진 않았지만 좀 때리고 있어요. 적지만. 그리고 오늘 같은 케이스는 루닛을 위시로 한 AI 바이오, AI 의료기기 테마도 엄청나게 때렸어요. 루닛을 제가 그때 신고가 돌파하고 테마 좀 들어가겠네 하고 계속 관종을 보던 종목인데 어제 기관들 레포트가 상당히 좋게 나왔거든요. 딥노이드랑 그 JLK 같은 거 마찬가지인데 그거 보고서 나오자마자 엄청 때렸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 2차전지 코스닥의 큰 흐름이 괜찮게 반등을 주는데도 코스닥이 더 떨어진 이유는 바이오 대형주 헬스케어 AI 의료 테마들이 엄청난 매물 맞으면서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큰 흐름상 나쁘지 않고 8월 9월달 조정은 연장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 제한된 개인 수급 그 대주 조건으로 약해진 개인들의 투심을 외국인들이 더더 때리면서 개인들 등락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실 7월달까지 제가 관망을 하고 있다 말씀드렸는데 외국인들이 짧게 미세 조정하면서 저는 개인들 수급판을 좀 거트리고 있다 보는 겁니다. 여기서 저희는 포트로 대응하고 있는 거예요. 예상보다 9월달 조정을 좀 나았다 판단하지만 말씀드렸던 2차전지가 밑에 어느 정도 하락 밴드가 만들어지고 더 빠지는 게 급나고 반등을 줄 수 있는 흐름이면 코스닥도 많이 떨어진 거죠. 제가 말씀드렸던 2200일 코스닥 지수 말고요. 가끔 제가 말씀드렸던 코스닥 100종목 어차피 가는 것만 같습니다. 대형주 위주로. 이게 보시면 2021년 2년 전입니다. 장이 정말 좋았던 그때 고가를 올해 7월에 돌파를 했어요. 그 정도로 개인들의 피날레나 개인 수급이 많이 몰린 겁니다. 이때 물리고 7월달 우리 빠져나올 때 들어온 사람들은 제가 볼 때 올해 내내 물려있을 확률이 높아요. 밑에서 등락을 하는 거죠. 하지만 이 조정을 받았잖아요. 오히려 8월달에 조정 받은 것보다 9월달에 조정을 더 받고 있는 겁니다. 미리 선반영해서 빠지고 있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서 더 빠지는 거는 2차전지 저가 밴드 만든 것처럼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장이 정말 좋을 때는 크게 수익 보는 게 맞지만 지금까지 장이 조정을 받거나 예상보다 약할 때는 손실을 방어하고 수비를 하면 돼요. 저희가 갖고 있는 게 뭐죠? 2차전지 좀 물려있지만 아직 갖고 있는 것들, 로봇테마 틈새 시장 보고 있는 것들 2개, 나머지 반도체 매매용 바이오들 들고 있는 거 있죠. 이 흐름 유지하세요. 이게 사실 코스닥이나 우리 진짜 지금 흐름에 가장 메인이고 들고 있는 종목 중에서는 제일 강한 것들 들고 있는 겁니다. 9월달 조정해서 추가적으로 더 빠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한도가 있다 그러면 이 포트 유지하시는 게 제일 나아요. 그게 방어하고 수비하는 데 제일 좋은 포트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 수급장에서 개인들 칠락팔락 왔다 갔다 하는 시소 타기를 우리가 뭐 단타하고 데이트링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못 쫓아간다 말씀드렸죠. 그럼 큰 흐름 보세요. 제가 항상 드리는 빅머니들의 흐름, 빅머니 체이싱을 하는 과정에서 이 흐름들이 크게 변동이 없어요. 9월달 좀 조정받아도 크게 빠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뭐 두산도 지금 말씀드리고 생각보다 좀 길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코스닥 21선 다 빠졌어요. 유진로봇 20에서 깨졌습니다. 안 깨졌어요. 레인보우도 지금 안 깨졌습니다. 반도체 중에서 그나마 하나마이크론이 제일 강하게 20에서 버티고 있어요. 자, 바이오로 들고 유한형은 마찬가지입니다. 알테오젠 제가 바꾼다 했지만 뭐 아직 못 바꾸고 있긴 한데 이 들고 있는 종목들이 면면히 보시면 전체 코스닥 1500개 중에서 그나마 21선 유지되는 몇 개 안 되는 종목들이에요. 큰 흐름들
빅머니든 홀딩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 판단하는 겁니다. 자, 오늘 밤에 FOMC 큰 말도 안 되는 호기시가 없으면 그냥 또 등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7월달까지 피크 치고 개인 수급들이 대주 조건이 나오는 수급 이양 때문에 약해지는 가운데서 미리 조정을 8월달, 9월달 많이 받았다. 여기서 주된 테마 내에서 돌아가는 우리 포트는 유지하면서 대응을 하고 방어랑 수비를 해서 손실을 최소화하자. 결국은 또 반등을 줄 거라 봅니다. 왜? 큰 추세가 유지되기 때문에. 자, 오늘 지금 코스닥이 떨어지고 또 난리가 나고 막 불안하고 하시는 분들 때문에 제가 이걸 찍긴 찍었는데, 저도 한번 개인 수급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시장이 변하고 변동성이 큰 우리나라 한국 수급 정시판에서 개인 수급은 이제 절대 무시하지 못하고 분석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개인 수급의 예탁금, 신용, 미수금, 테마별로 돌아가는 흐름, 외국인들이 단기적으로 장난치는 이런 단기 이슈, 전체로 봤을 때 우리 포트 유지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러다가 제가 말씀드리는 뭔가 새로운 게 생기잖아요. 그 비중도에서 조절하면 돼요. 아직까지는 짜잘한 테마는 제가 하지 말라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시장 내에서 가장 크고 괜찮은 주된 섹터나 메인에서 그 중에서 큰 종목 위주로 지금 갖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비도 오고 장중에 조금 그렇긴 한데 FOMC 잘 기다리시면서 큰 주세 괜찮다 판단하시고, 자, 오늘 조금 같이 견뎌 보시죠. 저는 뭐 큰 아직 흐름이 바뀌었다 보진 않습니다.